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을 때 입꼬리가 슬쩍 올라간 적 있으신가요? 쉬는 날이면 오늘 아무 데도 안 나가도 된다는 생각에 이불 속이 천국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주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안도감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안 답답해? 나가서 사람 좀 만나. 그렇게 있으면 우울해지지 않아? 이런 자신이 좀 걱정되기도 하죠. 혹시 나 문제 있는 건가 싶고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게으른 건가 싶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집순이, 집돌이들은 왜 집에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지루하다고 부르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들을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심리학 마음 안내서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오해부터 깨야 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싫어하나 봐. 친구 없나? 뭔 재미로 집에만 있지? 그냥 의욕이 없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좋은 일도 생기는데 왜 맨날 집이지? 사실 이건 완전히 틀린 프레임이에요. 집순이나 집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 중에는 밖에 나가면 사교성 좋다는 소리 듣는 경우도 많아요. 대화도 잘하고 분위기 파악도 빠른 사람들이 꽤 많죠. 모임에 가면 조용히 있다가도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걸 이해하려면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의 각성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뇌의 기본 각성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뇌의 기본 각성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필요해요. 모임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자극을 받아야 뇌가 적정 수준으로 깨어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조용한 환경에 오래 있으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낍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 각성 수준이 이미 높은 상태입니다. 뇌가 이미 충분히 깨어 있어요. 여기에 외부 자극이 추가로 들어오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구조적인 차이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노트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배터리 용량인데 어떤 노트북은 하루 종일 써도 괜찮아요. 어떤 노트북은 두세 시간만 지나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이 인터넷 창 하나만 켜놓은 것 같아도 내부에서는 수십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가 딱 이런 상태예요. 겉으로는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내부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처리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외부 자극까지 더해지면 배터리가 급격히 닳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충전시키는 유일한 충전소인 겁니다. 그럼 이제 집에 있으면 편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3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자극에 대한 선택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튀어나올 수 있죠. 카페에 갔는데 옆자리 사람이 통화를 크게 할 수도 있고 길을 걷다가 아는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자극들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꽤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요. 공감하시는 분들 있죠? 반면에 집에 있으면 내가 선택한 자극만 있죠. 내가 틀고 싶을 때 음악을 틀어요. 내가 보고 싶을 때 영상을 봅니다. 내가 원할 때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온도도 조명도 소리도 전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활동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뭘까요? 넷플릭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는 활동들이 겉보기에는 수동적으로 보이잖아요. 누워서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건 능동적 휴식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뭘 볼지, 언제 멈출지, 어떤 콘텐츠를 선택할지 모든 통제권이 완전히 나에게 있거든요. 재미없으면 바로 끌 수 있고 졸리면 바로 잘 수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맞춰져 있던 신경을 온전히 나에게로 돌리는 시간인 셈이죠.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편한 자리라도 어느 정도는 주변 상황에 맞춰야 합니다. 그 긴장이 풀리는 건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두 번째 특징은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사고력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혼자 작업할 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룹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보다 혼자 생각할 때 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 창의적인 성과를 낸다고 밝혔어요. 왜 그럴까요? 감정적 소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의식하든 안 하든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읽게 돼요.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떨까? 내가 한 말이 괜찮았을까?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반응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죠. 혼자 있으면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사라집니다. 그 에너지가 온전히 자기 생각으로 집중되고 그래서 사고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약속을 거절해도 괜히 죄책감이 들지 않고 혼자 보내는 토요일이 오히려 편하다면 아마 이 얘기가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선택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관계를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싫어해서 대화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본인에게 남는 게 없는 관계를 굳이 유지하지 않으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의미 없이 웃어야 하고 관심 없는 얘기에 맞장구 쳐야 하고 돌아오면 괜히 더 지치는 그런 만남들 있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억지로 대화해야 할 때 그 피로감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왜 이렇게 지치지 싶을 때요.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이 사람들은 차라리 혼자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로움보다 불필요한 관계를 피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관계를 많이 맺는 것보다 관계 하나하나의 밀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줄어들어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친구가 10명 있는 것보다 진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2-3명이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히려 관계가 얕아질수록 자기 에너지가 빨리 소모된다는 걸 일찍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게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회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관계를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봐요. 만남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의미 없는 만남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친구 수가 적더라도 그 관계의 깊이는 오히려 더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 대신 만나는 사람과는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려고 하죠. 이 사람들과 친해지면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표면적인 안부가 아니라 진짜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이런 성향이 무조건 좋다거나 우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는 거고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게 쉬는 겁니다. 다만 이건 게으름도 아니고 사회성 부족도 아니고 의욕 없음도 아니라는 것이죠.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향이 가지는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관리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어떤 상황에서 충전되는지를 잘 압니다. 오늘 모임 가면 내일은 쉬어야겠다는 계산을 자연스럽게 해요. 그래서 번아웃을 피하는 능력이 좋은 편이죠. 자기 한계를 알고 무리하지 않습니다. 또 혼자서 결정을 내리는데 강한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편이에요.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혼자 충분히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스타일이죠. 관계를 맺을 때도 신중하게 선별하기 때문에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내면 세계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사교 활동보다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시간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고독의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계속 누군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집에서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건 하나의 능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자극을 최적화하려는 뇌의 작동 방식이에요.
이미 내부에서 많은 처리가 일어나고 있어서 외부 자극을 줄여야 균형이 맞는 겁니다. 둘째, 사회적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이에요. 밖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집에서 다시 채우는 거죠.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집이라는 공간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집에만 있는 자신을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자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밖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에너지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순이 집돌이라면 후자를 선택한 것뿐입니다. 이건 삶이 정체된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가야만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집에서 자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이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인지, 약속 취소 연락을 받는 순간인지, 혼자 좋아하는 콘텐츠에 빠져드는 순간인지 궁금합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문 닫는 순간이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